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9월 3일 프로토 승부식 71회차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71회차 102번부터 110번까지 총 3경기 준비했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이 경기 살펴보기 전에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바로 내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지난 양키스와의 시리즈가 있었고요. 홈 경기에서 선발 산도발이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타선에서는 0대2로 끌려가던 6회 오타니 쇼헤이의 역전 3런 홈런이 터지면서 3대2 승리로 2승 1패로 기분 좋은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 지난 텍사스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 하비에르가 5이닝 3실점하면서 나름대로 부진했지만 자, 타선에서 만치니의 선제 적시타에 이어서 2회에 알투베, 4회에 터커의 적시타가 터졌고요. 이후에 불펜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안전하게 막아주기까지 하면서 5대3으로 승리하면서 3연승 텍사스 상대로 스윕까지 따내고 3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자, 두 팀 다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LA 에인저스의 홈에서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의 선발 투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A 에인저스는 LA 에인저스는 레이드 데트머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데트머스는 5승 4패 투수고요. 3.47의 시즌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즌 휴스턴 상대 10이닝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데트머스 같은 경우는 직전 토론토 원정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1이닝 동안 4개의 피안타, 무실점 투구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자, 투구 내용이 그렇게 막 좋았다, 깔끔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무실점 피칭했고요. 그리고 팀 타선의 득점 지원을 잘 받으면서 자, 꽤나 부담 없이 편안한 상황에서 투구하면서 무실점 투구하면서 승리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데트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투구를 하다가 한 번씩 긁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나름대로 분위기 전환에도 성공했고 괜찮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2.51에 본인의 시즌 방어율보다 낮은 방어율을 기록 중이고요. 자, 우선 최근에 몇 차례 긁히기는 했지만 지난 경기 토론토 원정에서 5.1이닝 무실점 투구하면서 승리 기록했고 최근 5경기에서 2.51의 방어율을 기록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상대로는 2번 선발로 모두 홈에서 피칭했던 기억이고요. 이번 경기도 홈이에요. 자, 휴스턴 홈에서 4이닝 2피홈런 2실점이고요. 6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나름대로 휴스턴 상대로 그래도 휴스턴 빠따가 강타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4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은 해줄 수 있는 투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휴스턴으로 넘어가서 자, 휴스턴 같은 경우는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가 선발로 나옵니다. 올 시즌 1승 1패에 1.69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에 LA 에인저스 상대 2승 2패 2.56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맥컬러스 주니어 같은 경우는 지난 볼티모어와의 홈 경기에서 자,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4개의 피안타, 2개의 탈삼진, 3개의 볼넷, 그리고 무실점 투구를 했습니다. 자, 볼이 많았고요. 긴 이닝을 소화했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5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하면서 자기 역할은 어느 정도 해줬던 지난 경기 등판이었고요. 자,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투수인데 복귀하고 이후에 모두 3실점 이하의 투구를 하면서 괜찮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만 3경기에서 16이닝을 소화하면서 볼넷이 10개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볼질을 많이 하는 유형의 투수다. 부상 복귀 이후 나름대로 3실점 이하 피칭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3경기에서 16이닝 10볼넷이라는 꼬리표가 있다. 자, 볼질을 꽤나 하는 투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볼질을 한다라는 것은 스트라이크를 못 던진다. 즉, 제구력에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인절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5번 선발로 등판해서 4번의 퀄리티 스타트 했고요. 그리고 5경기 모두 3실점 이하의 투구를 하면서 꽤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모두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가져갈 정보는 지난 시즌 5번 천사 상대로 등판해서 5경기 모두 3실점 이하에 투구했고 4번의 콜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모두 패배를 했다. 자,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그래도 천사 상대로 꽤나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작년 천사라면은 그래도 지금 천사보다는 조금 더 강했죠. 트라우ト그때는 굉장히 최고의 폼을 보여줬었고요. 오타니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년에 강했던 에인절스를 상대로 그래도 물론 원정에서 모두 패배했다라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경기에서 3실점 이하 투구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도 4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꽤나 안정감이 있고 에인절스 상대로 나름대로의 파해법이 있는 투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자, 무엇보다도 에인절스 홈에서의 경기입니다. 이것을 꽤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에인절스의 선발 데트머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꽤나 부진했던 모습이 많았지만 직전 등판에서 무실점을 하면서 한 번쯤 반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휴스턴 상대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모든 휴스턴 상대전 등판에서 2실점 투구하면서 나쁘지 않았던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 최근 3연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선은 답답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어쩌면 이번 경기 데트머스한테도 강한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의 맥컬러스 주니어도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제구력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꽤나 긴 이닝을 소화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정에서 부진한 투구를 하는 투수기 때문에 지난 시즌 에인절스 원정에서 전부 패했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 있는 기록은 아니다 이겁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이지만 지난 시즌 천사가 더 물론 강했긴 했지만 어찌됐건 에인절스 원정에서 모두 패배했다라는 이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자, 에인절스 타선도 마찬가지로 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 상승세를 탔죠 어느 정도. 그리고 타선의 짜임새도 좋아졌고 오타니야 뭐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 기본적인 배팅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천사가 2.19 그리고 휴스턴이 1.50 배당을 받았는데 천사 프렌 1.7을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꿀맛이라 보여지고요. 이 경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두 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자, 추천 픽으로는 1순위로는 일단 천사 프렌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천사 프렌 드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휴스턴 승 쪽으로는 뭐 1.50배 이거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갖고 가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은 고배당 조합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천사 1반승 역배승 그냥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팀 빠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 일단은 추천드릴게요. 자, 1순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사 프렌 가장 유력한 1순위고요. 그 다음 고배당 조합에 넣기 좋은 천사승 그리고 저득점도 뭐 물론 두 팀 빠따가 둘이 최근 강한 빠따는 아니고 많은 점수를 뽑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득점 추천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팁 다 드렸고요.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와 미러키의 두 번째 경기고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에서 제가 역배당승 강력 추천드렸는데 적중했죠. 역배당승 그리고 핸디승도 적중했고요. 자, 일단 이 경기 어제 날짜 메릴 켈리가 또다시 호투하면서 애리조나가 승리 가져갔고요. 자, 1차전에서 두 팀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리 켈리가 7이닝 무실점에 호투했고요. 타선에서 1회부터 워커의 투런, 그리고 2회 페르도모의 적시타, 그리고 6회 로하스의 2타점까지 터지면서 애리조나가 5대0으로 완벽한 승리 거뒀고요.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1승 카드 우드러프 꺼냈는데 우드러프가 5.2이닝 5실점 투구를 하면서 패전했고요. 팀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자, 우드러프 카드를 꺼냈는데 이거 다음 경기 미러키 등판 경기에도 여러분이 가져가면 좋을 만한 정보인데 우드러프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원정에서 그렇게 좋은 투구를 하는 투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다음 경기 등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바로 선발 투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홈팀 애리조나 잭 데이비스 나옵니다. 잭 데이비스 2승 4패고요. 3.82 방어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미러키 상대 1패에 6.48로 한번 무너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잭 데이비스 같은 경우 지난 화이트삭스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서 5.2이닝 동안 6개의 피안타, 그리고 볼넷 2개 주면서 2실점 투구했습니다. 자,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5.2이닝이면 길게 잡아줬다. 1인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이닝 소화했고요. 물론 실점도 2실점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본인 기준 3.82보다는 낮은 점수였죠. 나름대로 팀이 승리하는 데는 기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스 같은 경우 최근 5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3.5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최소한의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본인 기준 긴 이닝 소화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최근 5경기 모두 5이닝 이상 소화하며 3.57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홈에서 3.26으로 홈에서 더 안정된 투구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이 기록 솔직히 여러분들도 봤다시피 시즌 방어율이 3.8인데 홈에서 3.26이다. 홈에서 그렇다고 극명하게 홈에서 더 잘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 3.8이나 3.26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더 안정된 투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걸을 건 거르고 가져갈 건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 상대로는 시즌 2번 선발로 등판해서 2번 다 원정이었고요. 원정에서 4이닝 2실점 그리고 4.1이닝 4실점으로 꽤나 부진했네요. 자, 미러키 상대 지난 시즌 2번 등판해서 4이닝 2실점 4이닝 4.1이닝 4실점 모두 원정 피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잭 데이비스 같은 경우 최근 그냥 두드러지게 문제될 부분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두드러지게 강한 부분도 없는 그냥 무난한 투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점 추이도 3점대고요. 자,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미러키 상대로 굉장히 약했다. 2번 다 5이닝도 최소화하지 못했고요. 실점도 2번 다 2실점 4실점씩 있었다. 이 부분은 조금 약간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에릭 라우어가 나왔고요. 올 시즌 10승 5패 투수고요. 그리고 3.58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19년도 애리조나 상대 1승 3패 했고요. 3.58의 방어율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시즌 방어율이랑 19년도 방어율이 똑같네. 자, 라우어 같은 경우는 직전 컵스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 포함 6개 피안타, 볼넷 4개 4실점 투구하면서 승리 투수를 했습니다. 자, 피홈런도 나왔고 볼넷도 4개나 있었으면서 투구 내용이 그렇게 썩 좋았다라고 보긴 힘들었지만 팀 타선에 도움을 받으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다저스와의 2경기에서 호투하는 등 최근 5경기에서 2.10의 평자를 기록하면서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충분히 활약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자, 최근 지난 경기 피홈런과 볼넷이 많았지만 팀 타선의 지원을 받아 승리를 챙겼다. 최근 그리고
다저스와의 두 경기에서 호투하며 5경기 2.10의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에 비해 원정에서 4.15로 고전하는 경기들이 꽤나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리 상대는 19년도에 자, 그리고 에리 상대로는 19시즌 5번 선발로 등판해서 2번 콜스했고요. 3.58의 평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 1차전 애리조나가 확실하게 먼저 뺨따구를 한 대 때렸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메릴 켈리 내면서 1승 카드 서로 나름대로 1승 카드를 내밀었지만 애리조나가 빠따가 좀 더 강했다. 미러키 빠따 여전히 침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똑같은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리조나 쪽으로 한 번 더 위닝 시리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이닝은 안전하게 막아주는 투수기도 하고요. 홈에서만큼은 조금씩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홈에서 좀 더 나은 투구 보여주고 있고, 미러키 타선이 전날도 침묵했고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5이닝에서 6이닝은 막아줄 거라고 예상하고요. 자, 거기에 데이비스가 물론 미러키 상대로 고전한다 하더라도 애리조나 빠따 역시 이번에 기대해볼 만합니다. 왜냐? 자, 상하위 타선 구분 없이 어제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요. 좌투 상대로 굉장히 강한 애리조나입니다. 자, 미러키 선발 라우어가 올 시즌에 나쁘지 않은 10승 투수라고 하지만 9위가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정에서 방어율이 4.15로 나름 실점 추이도 높고 긁히는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애리조나 쪽이 가장 메리트 있다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도 중요 포인트는 전날 확실하게 기선 제압한 애리조나, 이번에는 데이비스 카드 내밀고 위닝 시리즈 도전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배당을 봤을 때 자, 애리조나 승리 1.86이고요. 미러키 1.71이고 핸디승도 1.52, 그리고 애리조나 기준점 8.5 받았네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똑같은 그림 예상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애리조나 에리프렌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에리승도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요. 나 에리승을 먼저 추천드리고 에리프렌 그리고 저득점 경기 마찬가지로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마쳤고요. 마지막 경기 분석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승부식 71회차 3933.90배당 고배당 조합 수익방에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한국인 선수 김하성 선수가 등판이 아니라 선발로 나오는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준비했습니다. 자,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이 경기도 빠르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저스 같은 경우는 전날 매치 원정에서 커쇼가 선발로 나왔죠. 복귀전으로. 자, 커쇼가 복귀전에 5이닝 1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피칭했고요. 이외 테일러의 역전 2타점 적시타가 나왔지만 6회에 오른 마티니 2실점 하면서 퍼거슨까지 또 2실점했고요. 3대5로 결국에는 패배하면서 1승 2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한 다저스입니다. 자, 그리고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지난 샘프 원정에서 자, 선발 머스그로브가 6.2이닝 3실점했고요. 타선에서는 매니 마차도가 3타점 활약까지 해주면서 5대4로 승리하면서 샌디가 샘프 상대로 스윕까지 잡고 왔습니다. 자, 만만치 않죠, 두 팀 서로.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선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홈팀 다저스. 다저스 같은 경우는 더스틴 메이가 나옵니다. 메이는 올 시즌 1승 1패 1.64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6이닝 1실점 샌디 상대
6이닝 1실점 기록했던 더스틴 메이입니다. 자, 메이는 지난 마이애미 원정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2실점하고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이애미 원정이었는데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해줬다고 할 수는 있지만 팀 타선이 침묵했고요. 이날 아마 선발 투수가 알칸타라였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패전 투수가 됐는데 상대했던 타선이 마이애미였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마이애미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선이 그렇게 강력한 팀도 아니고 최근 빠따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2실점도 크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부상 복귀해서 2경기 만에 6이닝 소화했는데 9위도 부상 이전에 비해서 달라질 게 없었고요. 나름대로 패스트볼의 구속도 잘 나왔던 편입니다. 자, 다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커맨드나 제구력이 좋은 투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투가 꽤나 많은 유형의 더스틴 메이입니다. 자, 그리고 샌디에이고 상대로는 작년에 한 차례 홈에서 6이닝 동안 볼넷 1개 그리고 10개의 탈삼진 1실점 투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샌디 상대로 강했던 더스틴 메이 카드를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번 시즌 자기 역할 해주고 있고 최근 부상 복귀 2경기 만에 6이닝을 소화했다. 자, 부상 이전만큼 구위도 좋았고 구속도 꽤나 잘 나온 편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커맨드 문제 때문에 실투가 항상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샌디 상대 작년에 한번 선발로 홈에서 6이닝 10K 1실점 호투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샌디에이고로 바로 넘어가서 샌디에이고는 다르비슈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다르비슈 같은 경우 이번 시즌 11승 7패 기록하고 있고 3.41의 방어율이고요. 이번 시즌 다저스 상대 2패에 3.50 승이 없네요. 자, 다르비슈 같은 경우 지난 캔자스 시티 원정 시리즈에 선발로 등판해서 7이닝 동안 볼넷 2개 3실점 투구했고요. 나름대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하면서 승실수가 됐습니다. 자, 많은 주자를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위기가 있었고요. 실점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이닝을 소화했고요.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르비슈입니다. 자, 그리고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최근 티홈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5경기 중 4경기에서 콜스를 하면서 선발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다르비슈입니다. 자, 최근 티홈런이 많아지고 있지만서도 5경기 중 4경기를 콜스를 기록하며 선발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는 투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홈에 비해 원정에서 꽤나 긁힌다. 방어율 4.44의 방어율로 기록 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저스 상대로는 시즌 3번 등판해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그리고 원정에서 6이닝 3피 홈런 5실점, 그리고 6이닝 1피 홈런 2실점을 기록했다. 투구를 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저스 상대로 원정에서는 2차례 다 피홈런이 있었죠. 올 시즌, 작년도 아니고 올해 기록이고요. 그리고 다르비슈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피홈런이 역시나 이곳에서도 이번 경기에서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다저스도 최근 공격력 하면 솔직히 무시 못할 팀이죠. 최강의 리드오프도 있고요. 물론 김하성 선수도 좋은 리드오프지만 이에 못지않게 무키 배츠도 굉장히 좋은 리드오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 빠따가 굉장히 강하다. 두 팀 다 빠따 솔직히 무시 못하지만 최근에 타격의 힘을 봤을 때는 다저스 쪽이 당연히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경기 그래서 다저스 그냥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 같은 경우는 복귀해서 그래도 2경기에서 11이닝 2실점 나름 나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9위도 부상 당하기 직전과 부상 복귀해서의 9위는 여전했다. 그리고 커맨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100마일 안팎의 투심을 구사하는 투수는 몇 없기도 하고 타자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디에이고 상대로 이미 호투했던 기록도 있고 샌프 원정에서 샌디가 수입을 달성하긴 했다지만
타선의 파괴력이 그렇게 압도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빠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이겼던 경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메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투구 기대해볼 만하고요. 자, 그리고 샌디의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다른 우투스보다 비교적 다저스 상대로는 나쁘지 않은 투구했지만 다저스 원정에서만큼은 피홈런이 항상 있었고요. 홈에 비해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지난 경기 등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저스가 매치 원정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지만 최근 타격감도 조금은 식은 모습이지만 원정보다 홈에서 확실히 좋은 타격하고 있고요. 자, 팀 성적도 훨씬 압도적인 다저스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다저스 승리 예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샘프 스윕 잡고 원정 나선 샌디.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은 다저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다시 배당 한번 볼게요. 자, 다저스 승 1.49, 그리고 다저스 마이너스 샌디 승 2.07이고요. 핸디캡 언더 오버 7.5인데 자, 이 경기 같은 경우 그냥 무난하게 다마옵이라 할게요. 예. 그냥 다저스 승 그리고 핸승까지 보여지고요. 다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볼게요. 피홈런이 있는 투수기 때문에 위험이 있고, 자, 그리고 메이도 마찬가지로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점수 많이 터질 경기라고 생각돼요. 물론 그렇게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닝 경기 초반부터 점수들이 팡팡 터지고 막 오버가 뜰 것 같은 경기는 아니지만 7.5라는 기준점을 생각했을 때 8점 정도는 충분히 뽑아줄 만한 타격이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다득점 경기 위주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 71회차 4일 경기 일요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니까 수익방 입장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은 MLB 전 경기 초안 및 집중 분석 자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